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공군 대대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안 장관은 근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지휘 철학을 공유하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이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생존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물 형태의 장갑인 슬랫 아머를 주요 무기에 장착하는 등 기동군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공군 핵심 지휘관인 대대장들을 만나 본립도생의 지휘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장수의 5가지 덕목을 통해 군 리더십의 본질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공군 8.B에서 공군 대대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습니다. 안 장관은 본립도생, 근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자병법의 장수 덕목을 소개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부하를 대하는 인의 기본 뿌리인 덕을 지휘 본질로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고의 지휘관은 저는 항상 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최고의 지휘관까지 저는 가는 걸 봤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최고의 지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포용력은 상하가 하나가 될 때 전쟁은 승리한다. 그러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덧붙였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 혈관이 막히면은 몸에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 세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은 그게 막히고 곧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어 안 장관은 리더십의 또 다른 축으로 엄을 제시하며 지휘관이 견지해야 할 기본과 원칙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사고 예방과 장병 안위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계획, 실행, 확인, 점검의 기본 원리를 모든 임무마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대에서 또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기본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후 안 장관은 기지 내 유류 저장 시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 유류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작전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투력임을 확인하고 빈틈없는 관리 체계와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하더라도 사람이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장병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대장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향후 상사 연봉을 6천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군 간부들에게 중견기업 이상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겠다면서 그같이 전망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인구 절벽 시대의 군 구조 개편과 간부 처우 개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을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기존 징병제를 근간으로 본인 선택에 따라 병사 또는 직업적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는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역시 병역 자원 모두가 군대에 가는 것으로 입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 모병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전문 부사관은 5만 명 정도를 두고 4, 5년간 복무하게 하며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상비군 35만 명, 외주 인력 15만 명으로 전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큰 그림도 언급했습니다. 군구조 개편은 조만간 개최를 앞둔 국방개혁 세미나와 3분기경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내 청사진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군인은 취직이 아니고 복무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유일한 직업이라 강조하고 중견기업 이상의 급여와 복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사 4천만 원, 중사 5천만 원, 상사는 6에서 7천만 원 사이까지 연봉을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회 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 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게 하고 3, 4학년은 군을 선택해 특화 전공 교육을 받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통합 사관학교의 위치는 지방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자원 확보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북한이 8일 오전 8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먼저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24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도 북한의 추가 발사 소식이 나왔습니다. 합참은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8일 하루에만 벌써 2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과 같은 달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안보실은 현재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회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발사 상황 및 안보실 조치 사항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국방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8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모두의 챌린지 방산은 지난 2월 발표된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의 후속입니다. 모두의 챌린지 방산은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로의 진입과 성장, 그리고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국방기술혁신 가속화와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방산 챌린지는 국방 인공지능 전환에 이어 두 번째 핵심 분야로 국방과 산업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민군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또한 출범식에 참석한 이두희 차관은 민간 첨단 기술의 군 도입을 촉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을 막는 조치는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이에 맞춰 육군 7기동군단 기동전 연구소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 주요 전투 장비들이 드론을 막기 위한 장치를 단 채 전시됐습니다. 쇠사슬을 비롯해 철망과 그물 등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볼 법한 모습으로 변신한 겁니다. 바로 드론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기동장비 방어네트, 일명 슬래나머입니다. 20kg의 중량물을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충격에 대해서 방어가 가능하지. 이를 실험해본 부사관은 군단장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하고 군단장은 직접 만져봅니다. 접이식으로 만들어져 설치가 쉽고 제작 비용과 무게는 최소화했다는 점이 부대의 설명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생존하라, 기동하라, 혁신하라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생존하라 주제에선 드론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전투 실험 결과가 공유됐습니다. 기동하라 주제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화력 전투 수행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혁신하라 주제에선 AI와 유모인 복합체계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전투 수행 방안을 통해 아미타이거 무대의 빠른 가시화를 모색했습니다. 군단장은 이를 통해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병력하고 장비의 양적의 팽창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스마트 강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동군단의 생존성과 전투 수행 방법을 더욱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우리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 횡단에 나선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미국 괌 해군 기지에 입항하며 원해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해군은 한국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 훈련 참가를 위해 지난달 25일 진해 군항을 출항한 도산 안창호함이 현지 시간 7일 군수 적재를 위해 미국 괌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항은 출항 후 약 13일 만에 첫 기항으로 도산 안창호함은 3,000여 킬로미터를 항행해 중간 기착지인 괌에 도착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이후 하와이에서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 2명을 편승시켜 다음 달 말 목적지인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방산업계 전반에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킬 예정이며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8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차량 이부제, 고효율 설비 활용 확대 등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출퇴근을 권장하는 챌린지를 진행하며 우수 개인과 부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협상 시간이 끝나기 90분 전에 미국은 공격을 멈추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양측이 동의한 겁니다. 이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39일째인 현지 시간 7일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반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공격에 나섰던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이란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란도 최고 국가안보회의 성명을 통해 2주간 휴전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대로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 총리가 협상 시한을 5시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은 시한을 2주 연장하고 이란은 해협을 개방할 것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양국 간 전쟁이 39일 만에 2주 휴전이라는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중대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한 협상을 위해 10일부터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협상이 종전으로까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작전을 마친 전투기가 착륙할 때 전투기에 장착된 브레이크 디스크가 엄청난 속도를 제어합니다. 이때 브레이크 디스크에 가해지는 온도는 무려 1000도가 넘는데요. 오늘 방산톡톡 시간은 전투기 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다 이렇게 띄어져 있다가 이제 압력판에서 힘을 받으면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뒷바퀴 2개에서만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전투기는 제동 자체를 200에서 300km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조종사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에서는 항공기, 전투기에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항기, 그리고 헬리콥터, 그리고 소형 드론까지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 시스템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바퀴가 땅에 닿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제어가 되기도 합니다. 전투기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비행기 날개를 보면은 각도가 이렇게 바람을 막는 방향으로 하면은 저항이 많아지면서 60%까지 속도를 줄이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종사가 브레이킹을 통해서 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약에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낙하산을 펴서 비상 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제동이 일어날 때 디스크 한 장에 패드 2개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심지어 작은 면적에서 부분 부위에서만 마찰이 일어나는데, 항공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자동차보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극소 부위 마찰로는 제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면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7장의 디스크가 필요한 거고, 조종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마찰 패드가 디스크를 잡듯이 이제 압력판이 모든 디스크를 밀어서 다 이렇게 띄어져 있다가 이제 압력판에서 힘을 받으면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여러 개의 마찰면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구조는 기본적으로 회전자, 고정자, 압력판, 그리고 끝판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압력판 끝판은 앞뒤로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전자가 3개, 5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에 고정판이 들어가서 회전자가 3개일 때는 고정자가 2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거나 그러면은 11개 이렇게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 두께는 한 2cm에서 3c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폭은 300에서 400mm. 근데 또 고정판이랑 회전판은 보통 2cm이긴 하는데 압력판 끝판은 한 1.5cm 이 정도로 좀 더 얇습니다. 회전판이랑 고정판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마찰이 되기 때문에 좀 두꺼운 편이고요. 이제 압력판 끝판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마찰이 되기 때문에 고정판, 회전판의 한 50%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철 디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항공기 무게도 점점 무거워지고 속력도 저희 음속까지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970년대 이후부터는 탄소 브레이크로 대부분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1000도까지 올라가면은 기계적인 특성이 다 저하가 돼서 브레이크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탄소 기지제로 넣는 그런 구조가 마찰력에 좀 더 특화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 복합 소재는 이제 주철보다 열을 많이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용량도 크고, 열을 방출하는 속도도 빨라서 냉각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도 주철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어서 무게가 감량하면 에너지 자체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희 제품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거를 느낄 때 조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약간 국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이제 차세대 KF-21 이런 것들을 양산에 꼭 성공해서 앞으로도 쭉 국방을 위해서 힘쓰고 싶습니다. 화이팅!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8일 국방 컨벤션에서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11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엠프렌즈는 국방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로 청년의 시각에서 국방 정책과 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콘텐츠화해 전달합니다. 이번 11기 엠프렌즈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총 9개월입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은 8일 19전투비행단과 39 정찰비행단이 배치된 증원기지를 방문해 비행부대 현장 소통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비행임무 수행 여건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조종사 자긍심 및 소속감을 고취하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해군 일함대는 8일 신형 해상작전 헬기 MH-60 로미오를 동해상 초계 임무에 첫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H-60 로미오는 지난 1일 인도된 데 이어 해군 일함대에 작전 배치돼 약 일주일간 동해 해역에 대한 전장 환경 숙달과 교육 훈련 등을 전개했습니다. MH-60 로미오가 실제 해상 초계 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2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며 강풍과 뇌우를 동반하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강릉은 10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이 1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금요일 새벽에 그치겠으며 주말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전남과 경남 지역은 일요일 야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